이거는 진짜 저도 맨땅에 헤딩이에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아는 거 1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좀 이제 내용을 알아볼 겸 해서 처음 알아온 거거든요. 저도 모른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위에 그 코인을 했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막 그 친구한테도 막 물어보고 야 이거 이렇다는데 이게 왜 이래?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 이게 참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이런 라이브 방송 참 뿌듯하면서도 어렵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챕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아까 제가 막 코스피 그 그래프 보여드렸었죠. 3월 19일 이제 날짜도 기억해. 3월 19일에 바닥 치고 쫙 올라왔었던 그 이게 바닥을 치게 된 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식이나 이제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암호화폐도 주식시장과 지금 흐름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떨어졌다가 막 그때부터 막 우왕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공매도와 더불어서 요즘에 이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죠. 암호화폐, 코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 도대체 암호화폐가 무엇이냐? 저도 맨날 코인 얘기만 들어봤지. 그걸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가상화폐라면서 그거를 어떻게 거래를 한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있었죠. 암호화폐란, 또 잘리네. 여기로 가져와 볼까? 오늘은 가운데. 암호화폐란 뭐 지폐나 뭐 동전 이런 것들은 딱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없이,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초반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컴퓨터 상에서 표현되는 화폐다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 가상 화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살짝 용어가 바뀐 거예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다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요, 각국의 그런 정부나 중앙은행이 막 발행하는 그런 일반 화폐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가상이잖아요. 누군가가 가상에서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규칙을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정의를 보면서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고 이게 실물이 없는데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이게 있단 말이야?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얘네가 뭐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블록체인 들어보셨나요? 블록체인 기술을 그게 기술 이름인데 그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쪽에서 얘네에 대한 가치 아니면 뭐 지급 이런 거를 보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 정부가 지원해주고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거면은 이거를 뭘 믿고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는 거지? 내가 막 정말 잘 해가지고 가상화폐로 막 이따만큼 벌었어. 근데 이거를 다 내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리란 보장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암호화폐는 2009년에 최초의 암호화폐인 그 유명한 비트코인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다음으로 유명한 이더리움 그리고 뭐 라이트코인, 리플, 모네로 뭐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등등 정말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그 이후로 이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 놀랬어요. 알아보면서 제가 코인이라는 거를 듣기 시작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기껏 해봐야 뭐
3, 4년? 근데 2009년에 처음 나왔다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좀 오래돼서 깜짝 놀랐어요. 2009년이면은 이러면 나이를 다 아시겠죠? 저 고등학생 때여가지고, 이게 나름 꽤 오래됐구나라는, 그런. 자,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디지털 화폐로 불렸다가 지금 암호화폐라고 불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디지털 화폐랑 암호화폐가 완벽하게 똑같은 용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화폐라는 큰 범주 안에 암호화폐라는 애가 이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좀 근본적인 차이점은 존재를 한다고 해요.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이렇게 또로로로로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이 구조라는 게 어떤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앙 집중화된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예요. 디지털 화폐는 중앙 집중화가 돼 있대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그 넷상에서 발생하는 그 거래 상태를 규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규제를 하는 컴퓨터 그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디지털 화폐. 컨트롤하는 존재가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암호화폐는 정말 탈중앙화래요. 없어. 규제를 하거나 뭐 그 관리자라는 게 딱히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을 암호화폐 그 커뮤니티에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나랑 안 맞아. 암만 생각해도 저는 암호화폐는 좀 무서워서 못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하도 이제 워낙 이슈고 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하려고 가져온 거긴 한데 누가 저한테 이제 지영님도 암호화폐 거래하시나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물어보면은 저는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쫄보거든요. 쫄보라서 아무리 뭐 주식 이런 것도 사실 뭐 위험하다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은 보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건 진짜 안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관리 규제를 해주는 뭔가의 존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탈중앙화 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정하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민주사회, 민주사회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개념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 붙어가지고 더 막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네요. 저는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서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구조가 그렇다. 탈중앙화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익명성.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는 또 여기에 또 해당이 된다라고 그냥 이제 딱 눈치로 딱 아시겠죠? 뭐 암호화폐를 구입하거나 뭐 투자했거나 어떠한 그런 작업을 했을 때 뭐 내 신분증을 뭐 제출해야 된다거나 내 뭐 인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냥 진짜 이름 어떻게 믿고 하지? 또 혼자 물음표. 얘기를 하면서도 점점 수렁에 빠져드네. 근데 이게 그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이제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지갑에 뭐 발신자 각 거래를 하다 보면은 발신자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갑 주소는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지갑 주소로 뭔가를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인 정보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익명성이지만 또 완벽한 익명성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장치가 걸려 있기는 한 거죠.
근데 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거 처음 알았다 그러면 너무 약간 뉴스에 관심 없었던 티가 날까? 그 지난번에 N번방 사건 아시죠? 엄청 진짜 국가 자체가 떠들썩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조주빈이 사용했던 모네로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알고 계셨나요?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뭔가 사용했던 이런 암호화폐 지갑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추적해가지고 신상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적이 가능한 것처럼 완벽하게 익명성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장치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의 그런 신분이 드러날,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이죠. 오케이?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익명성. 그리고 투명성. 투명성은 그냥 말 그대로 거래 뭐 이렇게 흐름 이런 거를 모두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한가? 이런 게 투명성이죠. 디지털 화폐는 송금 내역을 볼 수가 없대요. 내 거는 나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내역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암호화폐는 뭐 퍼블릭 체인이라는 그런 거에서 거래가 진행이 돼서 좀 투명하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건가?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이제 또 다른 체인이 있대요. 방금은 뭐 퍼블릭 체인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공공적인 그런 거고, 프라이빗 체인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진행하는 거래가 또 따로 있대요. 이런 것도 왜 만들어놨는가? 하여튼 그런 프라이빗 체인에서 진행되면은 그거는 확인이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쳐놓고 퍼블릭 체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래 내역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그렇게 투명한 것이고 디지털 화폐는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의사결정권. 어렵죠? 코인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냥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정립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하는 그거는 다 암호화폐니까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여가지고 가운데서 관리해주는 관리자가 없다.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암호화폐는. 그리고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투명하게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막 디지털 화폐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에? 니콜라스 님도 이거 하세요? 암호화폐 거래? 공부할 게 산더미. 아, 진짜 이 세상에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파도 다 공부할 거리들이야. 이게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공부다. 난 진짜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짜였어. 아, 자꾸 공부할 게 생겨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관심이 가서 자꾸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막, 나 사회 공부하기 싫어 막 이러는데 사회 억지로 막 공부해야 되고, 아니면 수포자들은 수학 너무 싫어 이랬는데 억지로 수학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경제 잘 알고 있으면 좋지. 16년도에 하셨어요? 16년 되게, 니콜라스님 되게 빨리 뭔가를 많이 하셨었다. 대학교 때도 주식 하셨었다 그랬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놀랍네. 난 뭐 했지? 전 정말 머리가 하얗게 진짜 그냥 순백의 미로 놀러 다녔나 봐요. 와우. 그리고 투명성까지 얘기를 했었죠. 의사결정권. 의사결정권은 이제 이거랑 약간 이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는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자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권한을 한 기관이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당했다, 돈 세탁,
뭐 이런 의심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그 기관이나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거래를 뭐 취소하거나 동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관리자 없다고 했었잖아요. 모든 결정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커뮤니티에서 한다 했었죠. 그런 사례가 있어도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이제 돼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관리자가 없으니까 이게 커뮤니티에서 결정이 되는 그게 저도 이제 어떤 메커니즘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약간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있었다면 딱 지금쯤만 말을 해주셨을 텐데. 아, 이게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채팅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법지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암호화폐는 아니라는 것이죠. 암호화폐에 대한 확실한 법적 보호망이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슬슬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특근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제 그런 앞으로는 조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문성아 아니에요. 오늘은 같이 알아가는 날인 것이죠. 지금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법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그 자격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든 우리는 항상 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 개인 사업자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매도나 매수를 하는 사람도 포함을 해서 다 자격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도 이제 발표가 됐어요. 얘네도 세금을 냅니다. 1년 단위로 20%의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세율로 과세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지방세 2%도 포함이 된대요.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250만 원 이하면은 과세하지 않는데요. 250이 넘어갔을 때만 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암호화폐로 1년 동안 400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면은 250만 원까지는 과세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400에서 250 빼.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20%라 그랬었죠? 일단 그 지방세 빼면 20%, 150만 원에 2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주식은 5천만 원이 그 리밋이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일 때 그 과세하고 뭐 그러는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근데 왜 암호화폐는 250만 원이냐?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암호화폐 시장은 남 얘기 같아가지고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이제 들어보면은 막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암호화폐 때문에 돈 막 탕진했다는 사람들도 되게 나는 많이 봤는데 아니 보기는 아니고 이렇게 들었는데 왜 암호화폐에 관심이 쏠릴까요? 이게 일단 과거에 한동안 엄청 불붙었었어요. 그러다가 살짝 주춤한가 했는데 얘가 다시 불타올랐단 말이죠. 이 다시 불타오른 시점은 이제 주식시장이 불타오른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이게 또 특히 또 코스피처럼 가져온 게 그 암호화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얘가 비트코인 이제 단기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어요. 지금 그래프만 봐도 어디가 엄청난 파워인지 아시겠죠? 요그 오히려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좀 오르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부아
롤러코스터가 말도 안 나와. 롤러코스터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보여줘서 이러면 또 사람들이 약간 혹하잖아요. 요새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며? 이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막 사람들 더 막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입소문 탄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장이 시작된 이유가 안정적인 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1도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암호화폐만큼 안정적이지 않은 나는 이 무서워가지고 불안해서 못하겠는데 저게 무슨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뭔가 국가 부도나 뭐 이런 정말 좀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그 자국의 통화, 화폐 가치가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 뭐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어딜 가나 그 가치가 동일해. 그게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암호화폐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국가에 큰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달리 좀 이제 암호화폐를 좀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아, 그런가? 또 솔깃. 저 완전 팔랑귀. 이게 진짜, 이게, 이 팔랑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진짜 덤보 귀처럼 막 펄럭펄럭거려 돼가지고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러네. 이게 아무래도 어딘가에 딱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얘는 가치가 동일하겠구나. 막 환율 이런 거를 따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적인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주식도 이제 그 주식을 거래하는 그 각각의 뭐 증권사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굉장히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러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소 선택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혜택이 좀 더 많은 것 같네. 그럼 난 여기로 가야지 라고 했다. 얘네가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처럼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생긴 지 제일 오래된 곳. 뭐 이렇다 엄청난 혜택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오히려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얘도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뭐 매수, 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것이었어요. 일단 여기에 써놓긴 했었죠. 주식이랑 다르게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 비트코인의 시세가 막 3천만 원이다. 막 뭐 이런 얘기 막 4천만 원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겠죠? 이렇게 시세가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한 주당 가격이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럼 나는 그거 하나를 사고 싶으면 그 몇 천만 원이 있어야 꼴랑 하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비트코인에서는, 아니 비트코인이래. 이 코인 거래소,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는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주당 가격이 뭐 시세가 3천만 원이다 라고 해도 3천만 원이 있어야지만 한 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0.0001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그만큼이 아니라 좀 쪼개진 가격으로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몰랐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던 게 그런 것이었어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비싼 도대체 어떻게 거래하냐.
일단 이게 이렇다고 합니다. 소수점 거래로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이면 0.0001 내가 예를 든 저거는 얼마지? 0.00 0.0001이면 1003 에? 너무 싼데? 그러면은 한 진짜 3만 원? 3만 원으로 0.0001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는 건가? 내 맞게 계산을 한 건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가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위험성도 커졌다. 일단 코인 방금 전에 거래소를 얘기했던 것도 거래소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곳들은 검증이 안 됐고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그쪽으로 발을 담갔다가는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위험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그 종류도 엄청 많아요. 진짜 새로운 게 엄청 많이 생겼다가 막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지인, 코인 거래를 해봤다는 그 지인이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해봤는데 내가 이제 어떤 암호화폐 하나를 거래를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암호화폐가 폐지된다고 남은 투자금이라도 빨리 빼가라는 안내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아까 3만 원 주고 0.0001 비트코인을 하나 사놨어. 근데 이게 갑자기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문자가 띡 날아왔네. 비트코인 곧 폐지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장가의 그 투자금이라도 가져가세요. 근데 지금 시세 보면은 막 3만 원에 주고 샀던 게 막 10원이야.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10원 가져가라고 문자 온 거예요. 빨리 이거라도 가져가시라고. 요렇게 내가 투자를 한 그 암호화폐가 폐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요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게 아무래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좀 없어지기도 쉽다는 위험성이 항상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려고 생각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초보자는 그래도 항상 뭔가 안전한 길로 먼저 가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생겨난 뭐 이더리움 요런 종류들을 먼저 좀 선택해서 시험 삼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이 좀 이제 장 흐름이나 이런 걸 잘 알겠다 싶을 때 다른 것도 좀 이제 도전을 해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짜잔! 욕심이 과하지 않게 안전하게 여러분 모두 성투하세요. 이 짤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어요. 성공적인 투자 하시라는 말인 거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짜잔! 어떠셨나요, 여러분?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나요? 암호화폐 이제 실제로 막 거래를 해보고 그러는 거를 제가 이렇게 물론 해보면서 진짜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쫄보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보는 거라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약간 이제 또 어떤 내용인지만 알아보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또 요거를 또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아까 얘기했었던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얘가 지금보다도 더 존재감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기는 하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이란 미래에 대응을 해놔야죠. 지금은 뭐 위험하네 어쩌네 해도 언젠가는 얘도 자리를 굳건히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잘 알고 나 여태까지 공부해놨었는데 이제는 좀 내가 뛰어들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날을 대비해서 저도 열심히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다가 요런 내용들은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은 또 2차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정말 이런 어딘가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 시장은 공부할 게 정말 많네요. 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 또 알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니까 이거 때려칠 수도 없고 정말. 아, 참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어려워요. 뭐든 그 시작이 어렵잖아요. 마치 헬스장을 끊으러 접수하러 가는 게 가장 어렵고 접수를 해놓고서도 집에서 헬스장으로 출발하기까지의 그 시작점이 가장 어렵고 막 이런 것처럼 이것도 주제를 정해놓고 알아보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막막하고 힘듭니다. 이건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근데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다 보면은 조금씩 제가 좀 재밌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렇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그 다음 궁금한 거 이제 찾아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한 거를 찾아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처음에는 완전 깨끗했던 백지 상태였던 나의 머리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딱 들었을 때는 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듣다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혼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검색을 해 보신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암호화폐 이런 것처럼 저 이런 분야도 좀 궁금했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그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지금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제가 다시 보기로도 올려놓잖아요. 그럼 댓글로도 저 방송 이거 다시 보기로 봤는데 저는 요거 이제 궁금해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또 머리 쥐어 짜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요일 방송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공적 맞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래도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뉴스만 틀면 나오는 공매도네,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이제 뉴스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주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자화자찬인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금요일 방송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금요일에 주식 관련된 투자 관련된 그런 방송을 하고 있고 목요일에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떠들면서 시청해주신 우리 니콜라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봐요. 안녕.